안녕하세요 월피커 여러분. 저는 2022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이자 부산에서 먼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문원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먼저 좋아하는 커피들은 마셨을 때 잔 안에서 작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고 또 깨끗하고 섬세한 여운을 가진 커피들을 주로 선호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커피를 어떻게 추출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좀 더 잘 맞는 커피를 집에서도 쉽게 추출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레시피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총 레시피로 준비한 것은 3가지인데요. 일단 섬세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핫 레시피 하나,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할 아이스 레시피 한 가지와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드셨을 때 저희의 대표 블렌드 또는 언스페셜티 블렌드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피커 여러분. 오늘 저는 레시피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레시피 영상은 실제로 저희가 매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레시피이기도 하고 또 집에서 가장 간편하게 이용해서 커피를 맛있게 추출해서 드실 수 있는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드리퍼는 하리오 V60 세라믹 드리퍼를 사용을 하고 있고 사이즈는 02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01 사이즈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밀도가 높고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를 내릴 때는 02 사이즈로 추출했을 때 훨씬 더 커피가 가진 특징들이 더 섬세하고 다채롭게 드러나니 가능하시다면 02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02 사이즈 중에서도 플라스틱과 세라믹 중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출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필터를 린싱하는 일인데요. 사실 하리오는 필터를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필터 선택부터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아마 더 나은 커피를 집에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필터는 크게는 2가지 정도인데요. 카펙의 T90이라는 필터, 그리고 카펙의 TH3 이렇게 2가지의 필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2가지 필터가 기존 하리오 필터와 가장 다른 점은 추출의 흐름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특징들이 좀 더 잘 드러나고 특히나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커피가 추출되는 시간이 물과 닿았을 때 더 많은 성분이 용출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분쇄가 훨씬 더 가늘었을 때 결과가 더 좋아지는데요. 분쇄가 가늘었을 때 좀 더 추출 흐름이 원활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물 빠짐이 좀 더 빠른 필터를 선택해서 추출을 하는 것이 집에서 드셨을 때도 훨씬 더 라이트 로스팅 커피가 가진 섬세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2가지의 필터의 사용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하리오 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드린 가이드 분쇄도보다 코만단트를 기준으로 한 클릭 또는 2클릭 정도만 굵게 분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T90 필터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필터를 린싱 하실 때 일단 필터를 접는 거는 끝선에 맞추어서 가볍게 접어주시면 될 것 같고, 필터를 한번 펼치신 상태에서 중간에 심 부분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필터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하리오에 밀착한 상태에서 필터 2개가 연결된 부분에 물을 가장 먼저 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필터를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붓는 양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50g에서 60g 내외 정도로 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물을 사용을 하실 때는 집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커피를 추출했을 때 가장 좋았던 물은 아이시스 그리고 평창수였습니다. 평창수는 일부 잘 판매하지 않는 곳들이 많으니 아이시스는 좀 더 구하기가 쉽고 실제 경도나 ppm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커피를 추출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쉬운 물이었어요. 그래서 물은 아이시스를 사용해 주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추출할 때 세팅하는 물의 온도는 92도에서 93도 사이로 보통 세팅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온도로 세팅한 이유는 더 낮은 온도는 이제 좀 더 미디움 다크 로스팅이 됐거나 또는 커피가 추출되었을 때 너무 많은 성분이 추출되었다고 느껴질 때는 일반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편이고, 반대로 온도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는 동일한 커피를 추출했을 때 디게싱이 잘 되지 않았거나 또는 너무 라이트해서 좀 더 많은 성분이 추출되었을 때 커피가 가진 단맛과 특징이 훨씬 더 잘 느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주로 온도를 높여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사용할 때는 93도를 초과하는 온도를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댁에서 한번 커피를 드셔보실 때는 92도에서 3도 사이의 범위 내에서 커피를 세팅을 해보시고, 저는 온도를 먼저 바꾸시는 것보다는 분쇄를 조금씩 바꿔가시며 원하시는 타겟을 찾아가시는 게 저희 레시피에서는 훨씬 더 좋은 접근일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원두를 계량을 할 건데, 저희 이번 레시피의 대부분 원두량은 16g을 기준으로 한 레시피를 맞추어 두었어요. 원두를 15g을 사용할 수도 있고 18g, 20g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섬세한 특징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원두의 도즈 양이 낮아졌을 때 커피가 가진 다채로운 특성들이 훨씬 더 펼쳐지듯 드러나고, 반대로 원두의 양이 조금 더 많아졌을 때는 오히려 원두가 가진 몇 가지 특징 중 직관적으로 와닿는 특징들이 훨씬 더 강조되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제공해드린 레시피에 비해서 좀 더
진한 커피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강도의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원두의 양만 조금 늘려서 담으신다면 훨씬 더 원하는 성향에 맞게 또는 원하는 취향에 맞게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쇄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주로 꼬만단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꼬만단테가 사용하기도 간편하기도 하고 클릭의 기준을 잡는 것도 공유하기 쉽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이제 핸드 그라인더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여나 집에서 EK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EK를 기준으로는 분쇄도를 13 근처에서 맞추시는 게 좋고, EK가 가장 어려운 점은 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13의 기준이 가늘어지기도 굵어지기도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13의 기준은 0의 기준에서 날이 닿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제가 잡는 0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잡으셨다면 13 근처를 사용하시면 저희가 제시드린 가이드인 1000에서 1100 사이 마이크론의 커피를 아마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를 기준으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꼬만단테는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을 보통 1을 잡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26클릭을 기준으로 처음에 추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26클릭을 맞춰놨고요. 원두는 항상 분쇄를 하고 나면 약간의 로스가 생기게 돼요. 그 이유는 체프도 저희가 일부는 버리게 될 거고, 그리고 분쇄가 다 되었을 때도 일부 그라인더 칼날 내부에 잔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두를 계량할 때는 항상 0.5g에서 1g 정도는 더 많이 담아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3g을 계량을 했고요. 분쇄를 하실 때는 RPM에 따라서 분쇄도가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정확히는 분쇄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미분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분쇄를 하실 때는 너무 빠르게 돌리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속도 정도에 맞추어서 분쇄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분쇄를 하면서 어떤 커피가 나올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인데, 자, 이제 거의 분쇄가 다 끝나가고요. 분쇄가 끝나고 나면 하셔야 될 일은, 꼬만단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쇄를 하고 나면 분쇄된 칼날 사이에 체프들이 정전기 때문에 다 붙어 있어요. 체프는 커피를 추출할 때 사실 긍정적 효과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로 인해 붙은 체프는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조금 더 클린하고 커피를 마셨을 때 부정적 특징이 없는, 정말 떫거나 아니면 쓰거나 한 특징이 전혀 없는 커피를 원하신다면 위에 있는 체프를 블로워나 아니면은 직접 입으로 불어서 다 제거를 해주신다면 좀 더 클린하고 좋은 커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원두의 양 16g을 계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가볍게 린싱을 해줍니다. 이 서버를 린싱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커피의 특징이 되게 달라지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서 92도에서 93도의 온도에 추출을 하신다면 서버에 받아진 커피의 첫 온도는 63도에서 65도 근처가 돼요. 하지만 서버가 예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커피 추출을 한다면 더 낮은 온도에서 커피를 첫 모금을 마시게 되겠죠. 커피를 음용했을 때 제가 느꼈을 때 가장 다채로운 특징이 느껴지고 또 맛에서 긍정적인 온도는 50도 중반 근처에서 아로마와 플레이버가 가장 명확하게 느껴지고 커피가 가진 거의 대부분을 다 볼 수 있는데, 그 온도대역까지 너무 빠르게 도달하게 되면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온전히 다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예열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온도대부터 정확하게 이 커피가 가진 특징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서버 예열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버 위에다가 드리퍼를 올려주시고 원두 16g을 계량을 해줍니다. 원두가 계량되고 나서 처음에 원두를 붓고 나면 약간 볼록한 모양이 되어 있을 건데, 가볍게 손으로 탭을 해서 수평을 맞춰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언스페셜티 가이드 레시피를 몇 가지를 드릴 건데, 이 가이드 레시피 중에서 이 레시피는 섬세한 워시드 커피에 잘 맞는 레시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좀 더 농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더 직관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커피를 추출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추가 레시피를 확인하시고 그 레시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내려볼 건데, 커피를 내리기 전에 항상 드립포트를 사용하실 때는 드립포트에 있는 물을 학구를 통해 조금 따라 버려 주시면 좋아요. 물이 나오는 학구 부분도 예열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예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 들어가는 물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커피가 추출될 때 초기 성분이 추출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을 예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50g의 물을 붓습니다. (50g의) 물을 붓고 나서 디게싱에 따라서 저는 뜸을 들이는, 흔히 블루밍이라고 이야기하는 작업의 시간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디게싱이 충분히 된 원두 같은 경우는 팽창을 하는 것이 보이고 표면이 약간 건조되면서 말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통 다음 차수에 물을 붓게 되는데, 지금 이 원두는 볶은 지 10일 정도 지났고 실제로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디게싱이 충분히 된 원두처럼 보여서 35초에 1차 추출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출에서는 80g의 물의 양을 사용하는데 1초당
8g의 물을 부어줄 거예요. 블루밍에서는 제가 언급을 안 드렸지만 블루밍은 1초당 6g의 물을 천천히 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초당 6g과 8g의 차이에서는 당연히 초당 붓는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물줄기가 더 굵어지고 실제로 내부에 교반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교반이 더 많이 일어났을 때는 커피의 추출이 조금 더 원활한 상태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을 천천히 부었을 때보다는 커피의 추출이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추출을 했는데 2차 추출도 똑같이 80g의 물을 부어주었고요. 80g을 동일하게 초당 8g의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차수를 붓는 기준은 커피 드리퍼 안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차수에 물을 붓고 있어요. 물론 가정에서 가정용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물을 붓는 것이 부정적 특징을 없애는 데는 훨씬 더 좋으실 거고, 꼬만단테나 EK처럼 상대적으로 더 균일한 분쇄가 가능한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물이 완전 다 빠질 때 다음 차수를 들어가시고, 만약에 가정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셔서 물 빠짐이 조금 느리게 확인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물이 90% 정도 빠졌을 때 다음 차수에 물을 붓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마지막 차수에 물은 부었는데 마지막 차수의 물은 60g의 물을 초당 6g씩 부었고요. 총 270g의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레시오는 16.8을 넘는 되게 높은 비율의 물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높은 비율의 물을 사용한 이유는 라이트 로스팅이 가진 커피 성분을 온전히 다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낮은 레시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레시오에서 저희가 지향하는 좀 더 섬세하고 마셨을 때 천천히 잔안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커피들을 추출하기에 훨씬 더 좋은 레시피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가이드 레시피를 이러한 형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출된 커피는 서버 내에서 스월링을 하시거나 또는 바스푼이나 일반 스푼을 사용해서 한번 꼭 저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추출이 되고 나면 마지막 부분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뜨는 현상, 그리고 추출이 먼저 된 커피들은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스월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스푼으로 젓지 않았을 때는 실제 어떤 상태에서 따랐는지에 따라서 커피가 연하거나 또는 진하거나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저어서 드셔주시는 게 더 나은 커피를 드시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추출된 커피는 지금 230g 또는 235g 사이로 아마 추출이 되었을 거예요. 이 추출된 커피의 양도 제가 가이드북에 함께 기재를 해두었으니 추출된 커피의 양을 기준으로 세팅을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총 추출하는 시간은 지금 저희가 2분 30초에서 3분이라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추출 시간이 더 짧아진다면 분쇄도를 좀 더 가늘게 조절해서 커피의 성분이 더 추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반대로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3분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 커피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특징, 그 중에서도 떫거나 약간의 쓴 느낌이 레시오가 높기 때문에 같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분쇄를 조금 풀어서 추출 시간 범위 내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아마 집에서도 저희가 매장에서 추출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섬세하고 깨끗한 커피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한잔 마셔볼까요? 은은하고 섬세한 특징들이 되게 잘 드러나고 충분한 단맛도 느껴지고, 그리고 마시고 나서 여운이 되게 깨끗하게 또 잔잔하게 오래가는 특징들을 가진 형태의 레시피예요. 이 레시피는 어렵지 않으니 집에서 한번 꼭 따라해보시고 저희 커피를 드실 때 참고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레시피를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 레시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레시피와 아이스 레시피의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아이스 레시피가 분쇄는 조금 더 가늘게 쓸 거고 원두의 양은 더 많이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아이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을 붓는 양도 적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충분하게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가는 분쇄도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꼬만단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는 보통 2클릭에서 3클릭 정도 가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2클릭에서 3클릭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이 2클릭과 3클릭을 구분하는 기준은 커피를 추출해서 실제로 마셔봤을 때 내가 원하는 농도인가 아닌가로 판단을 하시고 기준에 맞추어서 추출을 하시는 게 좀 더 내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아가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버를 예열을 하는 과정은 아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없고요. 저희가 가장 특이한 점은 서버의 얼음을 미리 조금 채워두고 사용을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서버의 얼음을 75g 정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레시피와 동일하게 필터를 린싱해주는 과정을 거칠 텐데, 필터를 린싱해주는 과정에서 린싱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서 결과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은가는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레시피 같은 경우는 필터를 린싱을 했을 때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드러났고, 그래서 린싱을 하는 레시피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린싱을 할 때는 최대한 필터가 드리퍼 벽면에 잘 밀착할 수 있도록 물을 부어주시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하리오는 항상 아래쪽에 물이 약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드리퍼를 들고 가볍게 아래로 털어주시면 안에 있는 물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또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올려두고, 저희가 핫은 16g을 사용을 했죠. 근데 아이스는 2g의 원두를 더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18g의 원두를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 이 18g보다 더 많은 원두를 사용을 하면 커피의 농도는 훨씬 더 진해질 거예요. 하지만 농도가 진해짐과 동시에 커피가 가진 자극적 초반의 특징들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 자극적 초반의 특징이라는 건 주로 약간은 솔티하게 흔하게 느끼시거나 또는 산미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라고 느껴질 건데요. 사실 이러한 특징이 저의 기준일 뿐이지 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명확한 노트가 인지되고 더 긍정적 특징으로 인지가 될 수 있으니 18g에서 20g 사이에서는 기호에 따라서 원두 양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만단테 분쇄는 지금 2칸을 줄여둔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코만단테로 분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분쇄가 끝나고 나면 또 동일하게 밑에 원두가 보관된 부분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안에 있는 정전기로 인해 붙은 체프를 제거해 주시고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체프가 이렇게 날리게 되는데요. 이 체프는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바닥에 체프로 엉망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걸 따라 하실 때는 싱크대에서 해주신다면 깨끗하고 또 정리하기도 쉬운 방법으로 체프를 제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서버에 75g의 얼음을 담아두었는데, 이 서버는 얼음이 닿았을 때 얼음이 조금씩 녹으면서 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커피를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안에 있는 물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드리퍼를 올리고 분쇄한 온도 18g을 도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도 핫과 동일하게 물의 온도는 92도에서 93도 정도로 타겟을 잡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추출력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온도를 사용할지 또는 낮은 온도를 사용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번에 언스페셜티를 통해서 다양한 원두들 또 다양한 로스팅 포인트의 커피를 소개를 하다 보니 로스팅 레벨이 라이트를 기준으로 조금 높은, 즉 저희의 기준으로는 에그트론 75보다 낮은 숫자의 값이 적혀있는 원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출 온도도 같이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게 드셨을 때 훨씬 더 좋은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트 안에 있는 물을 조금 버려주시고요. 이 물을 버리는 양의 기준은 80g을 버리고 나면 수구가 완벽하게 예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블루밍 작업인데요. 블루밍 작업에서는 50g의 물을 초당 6g의 물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루밍을 보는 기준은 35초에서 40초 사이 뜸을 들일 건데요. 이 35초와 40초를 나누는 기준은 원두가 디게싱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원두의 상태로 봤을 때 볶은 지 10일이 조금 지난 원두이고, 1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피빵이 처음에 부풀었다가 꺼지는 속도가 조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35초에 다음 차수에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아이스 레시피는 핫과는 다르게 동일하게 초당 6g의 물을 4번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50g씩 총 4번의 물을 200g에 맞추어 부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추출의 레시오는 1대 11 정도가 되겠죠. 1대 11을 기준으로 물을 부어주시고 좀 더 잘 추출된 다양한 성분들을 느낄 수 있는 커피를 드셔보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추출 비율을 1대 12까지 높이셔도 되고, 반대로 오히려 조금 더 이 커피가 가진 맛을 직관적으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시오를 1대 10까지 낮추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총 4번에 나누어 부을 거고, 4번에 나누어 부는 기준도 앞에 한 레시피와 동일한데요. 물이 거의 다 빠지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빠진 것을 보고 다음 차수에 물을 투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추출인데요. 총 200g의 물을 부어주었고,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용 그라인더를 혹시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 빠짐이 상대적으로 미분 때문에 느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요. 물 빠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혹여나 가정용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물 빠짐이 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이 90% 정도 빠졌을 때 드리퍼를 제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2분 5초가 되었고 추출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가이드로 드린 시간은 2분에서 2분 20초 사이로 드렸을 거고, 지금 안에 얼음이 약간 남아있는데 이 얼음은 75g을 넣었다는 기준 하에 아마 거의 다 녹게 될 거예요. 빙질이 좋은 얼음을 쓴다면 얼음이 좀 더 많이 남아있고, 그렇지 않다면 얼음이 거의 다 녹아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가이드 레시피로 드린 게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을 했을 때 빙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75g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얼음이 거의 다 녹은 상태로 추출이 끝나게 될 겁니다. 아이스 잔을 준비해서 아이스 잔 안에 100g의 얼음을 넣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얼음은 최대한 걸러준다라는 생각으로 추출된 커피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잔은 300ml 용량의 잔이고요. 아마 집에서 사용하시는 잔들은 300ml보다는 조금 더 용량이 큰 잔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잔을 기준으로 추출을 하신다면 아마 360에서 400ml 정도의 잔에다가 얼음과 함께 커피를 붓는다면 한 잔을 딱 마시기 좋은 용량으로 커피가 추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추출한 커피에서는 라이트 로스팅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도 충분히 느껴지고, 그리고 이 커피가 가진 여러 가지 과일이나 꽃향기와 같은 특징들이 아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다채롭고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레시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서 가장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이고, 보통 핫보다는 아이스를 더 많이 선호하시고 많이 드실 거예요. 아이스를 드실 때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들을 잘 지켜서 추출하시기만 한다면 집에서도 다른 매장에서 드시는 것처럼 맛있는 커피를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피커 여러분. 저는 2022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이자 부산에서 먼스라는 브랜드를 운영 중인 바리스타 문원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레시피는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희 브랜드의 블렌드들을 더 맛있게 추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일단 제가 사용할 도구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MS 바스켓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바스켓은 IMS 24.5mm 바스켓이고, IMS 24.5mm 바스켓은 보통 18g 정도를 도징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 바스켓이에요. IMS 말고 VST를 사용을 하신다면 VST 18g 리치리스 또는 리지드를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출의 흐름에서 봤을 때 VST가 추출 흐름이 조금 더 빠른 편이니 VST를 사용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분쇄는 조금 더 가늘게 하시거나, 아니면 도제의 양만 0.5g 정도 올려주셨을 때 저희 브랜드가 지향하는 커피의 특징을 가장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스켓을 끼고 나서 저희는 바스켓 사이즈를 대비해서 원두의 도징량을 보통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스켓 사이즈가 지금처럼 18g인 경우에는 다크 로스팅, 즉 로스팅이 조금 더 강하게 되어서 분쇄를 했을 때 부피가 크게 나오는 원두들은 상대적으로 0.5g 또는 1g 정도 적게 담아주시고, 반대로 라이트 로스팅이나 라이트 미디움 정도에 담았을 때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원두들은 18g 바스켓이니까 18.5g 또는 19g의 원두를 담아서 추출을 해주시면 추출했을 때 저희가 지향하는 형태의 맛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더 큰 바스켓을 사용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스켓의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커피의 특징들이 더 명확해지고 직선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희는 좀 더 섬세하게 여러 특징들을 느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커피를 추출하고 또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고 더 강한 농도 또는 더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원하신다면 바스켓 사이즈만 크게 하시고 레시오와 추출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신다면 또 취향에 맞는 커피를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포터필터가 충분히 예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포터필터 예열은 그루프헤드에다가 포터필터를 끼운 다음에 물을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빼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기가 힘드시다면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시기 전에 그루프헤드에 포터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포터필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터필터를 제거를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포터필터 내부에 있는 물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 물들을 닦았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커피 파우더가 물로 인해 뭉치는 현상이 적어지고, 그 때문에 추출에서 불균일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면서 추출이 좀 더 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포터필터를 이렇게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는 안에 있는 물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크로스팅 기준 너티초코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너티초코 블렌드는 미디움 다크 정도의 로스팅 포인트를 저희가 로스팅을 하고 있고, 이 블렌드의 특징이 견과류나 초콜릿 같은 특징이 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강한 커피들은 로스팅 레벨이 높기 때문에 분쇄되었을 때 파우더의 부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큰 원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바스켓 사이즈에 비해 조금 적은 양을 도징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담았을 때 추출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두는 17.5g을 담아서 추출을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징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징컵을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징컵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원하는 양만큼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담을 수 있다는 점과, 도징컵을 사용만 잘 하신다면 추출을 조금 더 균일하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도징컵입니다. 도징컵을 사용해서 최대한 평평하게 도즈가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는 바리스타 허슬에서 나온 니들 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니들 툴은 사실 필수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내부의 뭉침을 해결해주고 커피가 더 균일하게 추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아무래도 집에서 드시는 에스프레소도 좀 더 카페에 가서 마시는 것처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니들 툴을 사용해서 커피가 내부에 있는 뭉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볍게 회전을 시켜주면서
툴을 사용을 해주고 탬핑을 하시게 되는데, 템포도 최근에는 이렇게 초심자분들도 쉽게 탬핑을 평평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시스트 템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매장에서 지금 그러한 형태의 템퍼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템퍼를 사용했을 때는 누가 내리더라도 어느 정도 균일한 커피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균일하게 추출을 할 때는 이러한 템퍼를 사용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았습니다. 자, 템핑을 하고 나면은 보통 이 포터필터의 귀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커피의 가루가 일부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추출했을 때 샤워 스크린에 직접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는 열수 추출을 3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은 내부 관에 있는 차가운 물이 조금 빠지고 나면은 히트 익스체인저 머신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열교환기의 물들이 온도가 조금 과열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열된 물들을 제거하고 커피를 추출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명확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열수는 조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피를 추출할 때 일반적으로 세팅하는 온도는 91도 근처인데요. 다크 로스팅의 경우는 89도에서 91도 사이,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의 경우에는 91도에서 93도 사이로 보통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출 온도라는 것이 머신에 따라서 온도계가 실제로 꽂혀있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특정 값의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온도는 91도에서 93도 사이에 먼저 추출을 해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 크레마가 조금 기포가 많고 버글버글하는 느낌이 든다면 온도를 조금 떨어뜨리시고, 반대로 크레마가 정상적으로 잘 추출이 되지 않고 약간 밝은 형태로 색깔이 나온다면 머신의 온도를 조금 더 올리시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집에서 더 매장에서 드시는 것과 같은 에스프레소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주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장착을 할 건데요. 장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장착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탬핑이 제대로 된 커피컵 같은 경우는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탬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부드럽게 장착을 해주신 다음에 저울로 올려두시고 추출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출은 저희는 기본 레시피는 1:2 정도의 비율을 권장드리고 있고, 다크로스팅은 물과 닿았을 때 커피의 성분이 훨씬 더 원활하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1:2보다 낮은 비율을 추출했을 때 커피가 가진 특징들이 명확하게 느껴지고 부정적 특징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1:1.8에서 1:2 정도 비율로 추출을 하신 다음 에스프레소 또는 아메리카노로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드셨던 커피에서 부정적 특징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레시오, 즉 추출 비율을 조금 낮추어 설정하시거나, 또는 좀 더 농도가 진하고 더 잘 추출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산미가 조금은 자극적이거나 단맛이 좀 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추출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추출을 하시면 커피가 더 달콤하고 더 마시기 편안한 형태의 에스프레소로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에스프레소를 한번 마셔볼 건데요. 에스프레소의 추출 시간은 다크로스팅을 기준으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23초에서 30초 사이 정도의 시간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 23초에 가까워질수록 특징은 더 밝아지고 상대적으로 견과의 특징이 느껴지면서 약간의 말린 과일 같은 산미가 너티초코 블렌드에서는 더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30초까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초콜릿의 특징이 좀 더 강해지게 될 건데, 이렇게 특징이 달라지는 이유는 추출 시간에 따라서 물과 커피가 접촉하는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피의 성분이 더 많이 용출이 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고분자 화합물들의 양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추출 시간은 23초 나왔고요. 커피를 마셨을 때 견과류의 특징과 함께 말린 과일, 그리고 밀크 초콜릿 같은 단맛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밸런스도 어느 정도 산미가 약간은 느껴지는 정도에서 되게 잘 잡혀있는 특징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드실 때도 제가 가이드로 드린 레시피들을 지켜가며 추출을 하신다면 집에서도 카페에서 추출한 것과 같은 에스프레소 또는 아메리카노를 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물의 양과 얼음의 양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장에서 제공해드리는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360에서 400ml 정도의 아이스 잔에 얼음을 8부 이상 채우고 물을 160g을 담은 상태에서 에스프레소를 담고 커피를 저어서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넣고 에스프레소 넣고 얼음을 넣었을 때가 사실 마셨을 때 결과는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한번 추출해서 드셔보시면 저희 너티초코 블렌드는 아메리카노로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티초코는 먼저 추출을 끝내보았고요. 다음은 블라썸 블렌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라썸 블렌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블라썸 블렌드는 저희 하우스 블렌드 중 라이트 로스팅을 한 블렌드 커피이고, 정확한 로스팅 포인트는 라이트에서 라이트 미디움 사이에 에티오피아 특징인 과일과 꽃향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로스팅 레벨을 가진 커피입니다. 이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라이트 또는 라이트 미디움 커피를 추출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스켓 사이즈와
동일한 양을 담는 것보다는 바스켓 사이즈보다 좀 더 많은 원두의 양을 담았을 때 추출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IMS 24.5mm 바스켓을 사용을 하다 보니 18g을 담았을 때 일반적인 원두들이 가장 추출이 잘 된다면, 이 커피 같은 경우는 분쇄했을 때 부피가 작고 또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담아서 추출했을 때가 추출이 훨씬 안정적이고, 또 추출의 결과를 봤을 때도 더 나은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혹시나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전에 한두 번 정도 원두를 분쇄해서 버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분쇄됐던 커피들이 분쇄된 상태에서 챔버라는 공간에 보통 모여 있게 되는데요, 이 공간에 있던 원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분쇄를 바로 진행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면 미리 분쇄가 되어서 산패가 일어난 원두가 추출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맛과는 조금 먼, 조금 묵은 느낌이 난다던가, 또는 생동감이 있는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추출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도 매장에서 세팅을 할 때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연속 추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내부에 있는 원두를 버리고 다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버리고 두 번째로 받은 건데요, 원두 같은 경우는 바스켓 사이즈보다 1g 더 많이 도징을 한번 해서 해볼 건데, 1g 그리고 0.5g, 1.5g 등의 기준을 잡는 방법은, 보통 바스켓 같은 경우는 리찌라고 해서 바스켓이 잘 끼워질 수 있도록 홈이 파여있는 이 바스켓들을 흔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리찌를 기준으로 해서 리찌와 비슷한 높이거나 리찌보다 약간은 아래에 있을 때 헤드 스페이스가 좀 더 원활하게 확보가 되고, 결과적으로 추출해서 좀 더 균일하게 커피가 잘 추출되는 형태로 추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8.5g인데 한번 담아서 탬핑까지 한 상태에서 높이를 확인한 다음 그 높이가 적정 높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추출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분쇄를 맞추실 때는 에스프레소의 추출량과 추출 시간을 보시고, 추출량과 추출 시간에서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좀 더 길어졌다라고 했을 땐 분쇄를 훨씬 좀 굵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반대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는데 내가 원하는 추출 시간 또는 가이드로 제시한 추출 시간보다 짧게 추출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분쇄를 가늘게 해서 추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추출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가이드로 드린 맛과 최대한 비슷한 맛을 집에서도 드셔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8.5g을 담아서 탬핑을 했을 때 리치보다 약간의 아래 높이까지 원하는 높이만큼 커피의 파우더가 잘 차 있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추출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귀 부분을 깨끗하게 털어주고, 너티초코 블렌드를 추출했던 것과 동일하게 처음에 열수를 3초에서 5초 정도 빼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착하는 과정에선 최대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부드럽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장착한 다음에는 추출 버튼을 가능한 빠르게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18.5g의 원두를 담았으니 1대2의 비율로 봤을 때 37g 정도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면 비율에 맞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지금 37g 범주에 맞추어 추출을 할 예정이고, 지금 첫 추출을 해봤을 때 추출이 조금 빨랐거든요. 추출이 빨랐을 때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초반부 성분들이 많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맛을 봤을 때 좀 더 산미가 부각되고 단맛은 조금 적게 느껴지고, 단맛이 상대적으로 적게 추출된 커피에서는 비터니스도 약간 더 부각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특징들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블라썸 블렌드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블렌드이기 때문에 너티초코 블렌드에 비해서는 추출 시간이 조금 빨랐을 때도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 커피는 물과 닿았을 때 성분들이 되게 빠르게 용해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추출 시간이 조금 짧더라도 다른 커피들에 비해서는 더 충분한 성분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출 시간이 18초, 19초 사이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커피가 조금 더 추출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산미가 조금은 날카롭게 부각이 되는 느낌이라서 분쇄를 조금 가늘게 해서 다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출에서는 분쇄도를 메저를 기준으로 한 칸 정도 줄였는데, 보통 이제 그라인더마다 한 칸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초가 더 짧거나 길었을 때 한 칸을 줄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한 칸 정도의 분쇄를 조정했을 때 3초에서 5초 정도의 편차가 생기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라인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눈금 기준으로 한 칸을 줄인다면 3초 정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추출 루틴을 가져가고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주로 보아야 되는 것은 에스프레소가 첫 방울에서 어떤 질감으로 추출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제일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
첫 방울부터 마지막 추출까지 이어지는 추출의 형태를 보셨을 때 줄기의 꼬임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너무 밝지 않고 물이 많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추출이 잘 이루어졌을 때 보통은 추출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커피는 그런 기준에서는 굉장히 잘 추출된 커피이고, 맛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추출했던 커피보다 훨씬 더 스위니스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잘 익은 과일의 특징이 잘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블라썸 블렌드 같은 경우도 추출이 빨랐을 때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만, 제가 가이드로 제시해 드리는 범위가 22초에서 27초 정도의 추출 시간으로 추출을 했을 때 이 커피가 가진 특징을 가장 온전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커피보다 조금 더 강한 농도의 커피를 경험하고 싶다, 또는 아메리카노로 이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마셨을 때 조금 연해서 좀 더 진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직량을 조금 더 늘리고 도직량에 비례해서 추출량을 함께 늘려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원하는 농도로 커피를 좀 더 맛있게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추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분쇄도와 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분쇄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는 추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 가시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니, 처음에는 다른 변수를 건드리시는 것보다 분쇄를 먼저 조절하시고 커피를 추출하시는 게 아마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라썸 블렌드, 너티초코 블렌드를 설명을 드렸고, 언스페셜티 블렌드는 블라썸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게 로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레시피는 언스페셜티 블렌드들은 블라썸보다 0.5g 정도 더 높여서 도징을 하고 추출 비율은 1:2에서 1:2.2 정도의 비율 사이에서 추출을 하신다면 산미가 자극적이지 않고 충분한 향을 가진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북에 너티초코와 블라썸 두 가지의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가이드북을 참고하셔서 혹시나 언스페셜티 블렌드를 집에서 에스프레소로 드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서 분쇄는 조금 더 가늘게, 도직량은 조금 더 많게, 추출량도 조금 더 늘려서 비례하여 추출하신다면 아마 언스페셜티 블렌드를 에스프레소로 드시는 것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블렌드 두 가지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혹여나 이제 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면서 분쇄도와 온도 제외를 하고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래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가능한 시간에 댓글을 달아서 직접 답변을 다 달아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두 가지 블렌드를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는 레시피 영상이었고요. 이 레시피들을 참고하셔서 집에서 커피를 드실 때 더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